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의 생일 홀짝 투표 전략을 짝짓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전략이며 김민석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조합표가 공유됐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이 불법 홍보물의 근거로 제시한 당규 해석이 정확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의 시선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 쇼츠 하나 좀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 원장으로 치러보고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는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당대표가 실제로 지휘를 하고 참모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대표가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누구를 욕하면 신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개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개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뭐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10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네, 재밌게 봤는데 좀 몇 가지 짚어보죠. 여기 네. 뭐 하이라이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선거 경험이 그러니까요. 자기는 김민석은 뭐 본부장 무슨 뭐 이런 걸 총괄 많이 한 건 본부장. 알고 있어요. 네네. 상황실장 뭐 이런 등등. 근데 본인이 뭐 다 선거 이겼다고 진두지 할 때는 늘 이겼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본인이 지선, 총선, 대선 다 이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청래 대표는 졌다. 이번 지선에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밖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네, PPT 올려주시면 자 보시면 2012년 지선에서 김민석 총괄 본부장으로 했었고 2026년 지선에선 정청래 당대표가 있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는 7곳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제 7곳 승리했습니다. 인천, 강원,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근데 2026년 정청래 당대표가 있을 땐 12곳을 승리를 했어요. 저기에다가 부산, 울산, 제주, 경기, 세종, 대전까지 이긴 거거든요. 그랬고 저희 보면 기초자치단체장도 그때는 민주당의 점유율이 40.35%. 근데 이번에는 52.42%. 그래서 12%포인트 더 높게 점유를 한 거고 광역의원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했고 기초의원도 그때보다 지금 훨씬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한 거는 패했다고 하고 본인이 못한 거는 저거 다 승리했다고 하는지 이거는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가 이게 성지 되겠다. 야. 이거는. 아, 그래갖고 네. 이제 이재명 위원장이 만드신 건데 비교가 다음 빡세네. TV 토론에서는 이 얘기는 못 하겠네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은 7곳 승리했는데 이겼다 그러고 그리고요. 이번에 12개 승리했는데 왜 졌다 그래요?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자꾸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2018년 때 판문점 선언 많이 하고 평화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한반도 네. 평화. 그때 대통령 지지율 막 80%, 75%막 이랬어요. 그때보다는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즈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60%대 이 정도였거든요. 그 견제론도 꽤 올라왔던 게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때하고 2018년 상황하고 바로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상황이 달랐다. 물론 이제 서울시장이 이런데 너무 아쉽죠. 그건 별개로 하고 분석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그리고 그러니까요. 견제론이 왜 형성이 됐는지를 견제론 형성 배경에는 당만 있는 게 아니다. 당 지도부만 대통령 다 포함해서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공소취소, 기표소에 투표용지 흔들었던 등등등등 이런 걸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의 그 어떤 그 연대가 안 되고. 연대가 안 네. 돼서 그 마치 어제 뭐 그 얘기까지는 세게 안 하시던데 평택의 선거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뭐 그거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냉철한 좀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오늘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나는 선거의 귀재야. 내가 손만 대면 다 다 이겨. 이겼어. 그랬는데 그건 아니었다. 아니잖아요, 진짜. 예, 객관적인 지표가 다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짝짓기 가지고 엄청 어제 당원들 그것 때문에 열받았어. 짝짓기가 짝짓기 뭐야, 뭐야 진짜. 용어가 좀 아, 용어를 쓰더라도 공중파에서 유튜브도 아니고 말이야. 너무 그러니까요. 심한. 그리고 이게 왜 그랬냐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정청래 그러니까요. 대표가 무슨 지시해서 한 게 아니잖아. 예, 예. 그럼 당원을 모욕하는 거야 사실.
근데 좀 알아봤더니 김민석 후보도 그렇게 많이 해. 아니, 훨씬 많아요. 지지자들이 네, 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저렇게 하고 있어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월생에 따라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음. 저거 이제 3명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3분 말고 또 다른 분으로 이렇게 막 또 조합한 것들도 맞아요. 있고. 계속 엄청 여러 많아요. 버전이 막 돌아다녀. 네, 맞아요. 물론 정청래 후보 측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거 있죠. 있었어. 네, 요거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의 당원들도 한 게 맞아. 그리고 김민석 후보 측도 했어. 네. 근데 마치 이것을 정청래 후보 측만 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치 정청래 후보가 지시한 것처럼 맞아요. 개파 정치하는 개파 것처럼. 정치하는 것처럼 낡은 구태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석 후보의 전략은 내 이미지에 쌓이는 구태 이미지 요걸 벗어던져야 한다 이번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모습이나 등등등 있잖아 정치 네. 인생에 있어서 구태로 찍혔던 모습 벗어나야 한다 음. 그다음에 검찰개혁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내가 이번에 벗어나야 한다 몇 가지의 본인 나름대로 잡아놓은 게 있어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하나씩 꺼낸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꺼냈는데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도 오마이뉴스가 요즘에 좀 보도가 네.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그런 많지 느낌이 않습니까? 좀 특정 받죠. 후보한테 네, 완전히 네. 쏠려 있다. 근데 오마이뉴스 이걸 썼어요. 친청은 생일 전략. 이거 놀라서 친명 쪽도 홀짝 투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한번 좀 그러네. 그 아까 그 자막 있잖아. 아니 그 저기 있었잖아요. 저 웹자보. 네, 그걸 네.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대로 써. 네. 똑같이 그걸 네. 다 신문에도 기사에도 다 그 네. 내용을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이게 오마이뉴스 기사예요. 이 기사에서 이것도 다 소개를 해. 이렇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지. 좀 웃긴 거는 음. 소위 이제 이 정청래 캠프 쪽에서 소위 그 짝짓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법 홍보물이다라고 맞아, 맞아. 하면서 어. 지금 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당 이게 어떻게 선관위에다가 홍보물이에요? 이것도 웹자보 홍보물 범죄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저기 보시면 김민석 측에서 친청 홀짝 투표 지침을 당 선관위에 신고한다라고 해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저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시한 당규가 있거든요. 그 당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저렇게 해놨어요. 김 후보가 제시한 당규는 아래와 같다. 그래서 선거 공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회의 그 홍보물을 배포 게시한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금지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웹자보는 해당 안 돼. 그럼요. 근데 저거를 찾아보면요. 당규를 찾아보면 저렇게 안 써 있어요. 제일 위에 김 후보가 제시한 당규는 저렇게 써 있는데 실제 당규에는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건 제외하고 저 말이 있거든요. 40조가 그 웹자보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냐면 웹자보는 가능한데 저거를 쏙 빼고 저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완전 진짜 이 지능적이야.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이렇게 와, 하는데. 찾아보면 바로 나오는데. 아니 웹자보를 수없이 하잖아요. 막 맞아요. 일반인 그걸 예, 어떻게 통제?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맞아요. 저기서 말한 홍보물은 만약 현장에서 뭐 배포하는 홍보물이라든가 딱 그렇죠, 정해져 그렇죠. 있는 예, 규정이 예. 그걸 있거든. 선거 말하는 공보 거지. 같이 예, 예. 후보자 4페이지로 그 합동연설회장에서 쓰는 거 있거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웹자보는 가능한데 그렇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당선관이 신고한대. 그러니까. 그래서 최민희 의원은 황명선 그 건 있잖아. 황명선 의원 건 최고위원님의 그렇죠. 엑셀에다가 막. 시켜갖고 네. 한 거 엑셀에다가 시도위원들이 그 할당량 줘갖고 뭐 매일 네, 당원들 네, 네.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했던 거 이해식 의원식 관련 불법 네. 홍보전화 김민석 후보를 찍어달라. 이런 건들에 대해서 자기도 최민희 의원도 뭐 신고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요거 정리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네. 왜냐면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저러면 이제 하면 안 되는 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정리가 필요해요. 허위사실만 아니면 돼요. 네. 허위사실만. 그리고 저도 어제 저 오마이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이 사람들이 할 거면 똑바로 해야지 의리가 없어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그렇지. 저기도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이 퍼 날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약간 저렇게 홍보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알정직부터 해서 하는 양이 어마무시해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알정증 하니까 알김증인가 뭐 비싼 것도 막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저쪽에서 하는 알았어 거예요? 김민석 찍을 때. 알김증. 따라한 거예요. 따라서. 따라서. 따라쟁이들. 아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엔 선거는 항상 뭐 전략이 어땠냐도 있겠지만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가 더 중요한 분석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맞고 그 얘기도 드려볼게요. 어제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도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그 얘기 나오던데 이것도 쇼츠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정부의 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그걸 본인께서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제가 5월에 정부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서 처리하자 의견을 물었더니 그렇게 하면 법안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당에서 지연시킨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인석 총리께서 5월 달에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요청하려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17억 정도를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법안이 지금도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게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했다는데 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해싱했습니까?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졌네 이거. 그 김민석 후보는 조금 이렇게 머쓱할 때나 입장이 난처해서 눈을 이렇게 감거나 이런 특징이 습관이 좀 있는 것 습관이 같아요.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런 거. 예, 예. 그것만 유심히 보면 아.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맞습니다. 예. 이제 양쪽에서 원래 이제 우리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TV토론 다 끝나면 양쪽에서 막 기다리고 팩트 있다가 체크 막. 기자들도 맞아, 올리고 맞아. 막 이러는데 예, 예. 기자들이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각 후보 측에서 막 올렸어요. 한번 네. 보실까요? 정청래 후보 측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올렸어요.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5월달에 당 정책이 의장하게 요청하였다.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이건 거짓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토론회를 진행한 것이지 처리를 요구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TF로부터 정부안 제출도 법안을 처리하자는 요청도 없었다. 뭐 정부안 제출 안 했다는 건 뭐 다 알고 5월달에 처리가 아니라 토론회를 진행하자라는 요구를 정책위 의장한테 네. 당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보고해서 뭐 토론회 한다고 해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뭐 처리를 총리실에 하자고 요구한 것은 정청래 없었다. 후보 측에서는 없었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네. 내용을 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요청이 있었으니까 토론회를 실제로 했거든요. 예, 예. 당정 토론회로 했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요청받은 게 맞고 토론회 한 것도 맞다. 네. 근데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으면 법안이 법안이 있어야지. 와야 될 거 그치, 아니에요. 법안이 없잖아. 네, 법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장만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뭐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렇죠. 토론회는 그렇게 하자 네, 했었고, 네, 네. 그러면 뭐 법안을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법안이 와야지 처리를 할 거 그렇지. 아닙니까? 이게 왜냐면 말이 안 그때만 되죠. 해도 정부가 총리실사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입장을 그 안을 계속 만들고 있었으니까 당은 네. 입장을 안 만들고 기다리고 계속 맞아요.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니까 예, 만약에 예. 정부가 그 전부터 우리 안 내겠습니다 했으면 당이 미리 했지. 이미 준비 다 돼 있거든. 금방 맞아요. 만들거든. 일주일도 안 네. 걸려요. 다 돼 있었어. 네, 김영민 네. 뭐 박은정 등등 네. 해서 해놓은 게 있거든. 네. 금방 끝났을 상황을 질질 끌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려 준 거죠. 그치. 5월 말 6월까지 기다려 준 거죠. 그 얘기를 진짜 지지자들은 다 아는데.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팩트 체크를 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청래 후보는 검찰 개혁 입법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 개혁 추진단과 한정혜 정책의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안 받았다 그러는데 저걸 보고를 받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내용을 보고받은 게 아니라 토론회 하자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거고 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이 있다? 5월달에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정청래 후보 측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후보는. 예, 예. 김민석 후보는 한정혜에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 다 보고 됐을 거다. 근데 한정혜하고 뭐 사실 한정혜 정책의장이 입장을 내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요. 내가 총리실에서 받았던 거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받은 거였는지 아니면 구체적 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당대표한테 보고도 하고 5월 처리 의지가 있었다는 거 총리실에서 이렇게 그 내용을 알고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한정희 의원이 밝혀주면 제일 좋은데 깔끔한데 지금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죠. 네. 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근데 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중요한 되잖아요. 가장 네. 핵심적인 사안에 네. 대해서 어떻게 한정희 정책의장한테만 얘기하냐고. 그 정청래 대표 이야기가 맞잖아. 이게 최대 현안이었는데 그렇죠. 질질 시간이 끌어서 네. 지방선거 목전에 다 왔는데 네. 5월달에 처리 의지가 있으면 6월달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모이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
당대표한테 빨리 얘기해서 당대표가 강력하게 뭘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않으면 현실적으로 본회의 열기도 어렵고 네네.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저때 한참 막 경선 중이고 막 공천 경선 중이고. 막반지 중이야 그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때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에 당무를 아는 사람을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5월 중에 처리하자 얘기가 갔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럼 왜 답이 없지라고 하면 전화를 하든지 직접 얘기를 해야죠. 왜 답이 없냐라고 다시 좀 갔어야 이해가 안 돼. 했는데. 아무튼 이건 양쪽에서 주장이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저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사실 저는 그 질문을 꼭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 그 연어회술 파티 박상현 검사 네. 징계해가지고 한참 이제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팀에 박상현 검사 아내가 나와서 하나 그러면서 보안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 앞부분에 좀 잘려 있는데 로스쿨 교수한테 17억 이렇게 용역 비용 네. 지급한 거 왜 안도 안 내놓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보고 과연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수기와 토론이 이어졌던 17억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거였을까? 저는 평가가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는 그거 있잖아요. 이재은 네. 위원장한테 3천만 원만 줬어도 그렇게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저는 대충 한 200만 원만 더 열심히 좀 일했어요. 올려. 너무 좀 많이 올려. 3천만 원 네. 정도. 알겠어요. 3천만 그리고 원. 네. 그 토론 맨 앞부분에 보면 김민석 후보가 무슨 얘기하냐면 잘못된 건 바로잡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성호 장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자꾸 보안수 사건이랑 공소취소랑 검찰개혁이랑 섞이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섞이면 어떻게 돼요? 야 너네 이거 좀 해줘. 공소취소 좀 해줘. 그럼 우리가 보안수 사건 살려줄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렇게 섞어서 하면 안 된다. 개혁은 개혁적으로 하되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이렇게 갔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게 섞인 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토론에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 궁금해서 아까 저녁을 먹다가 우리 직원들한테 앙케이트 한번 빨리 해보자. 해보셨어요? 그래서 네. 박시영 TV 6시에 올렸죠 아마? 앙케이트를 올렸는데 한번 결과 한번 보실까요? 예. 결과 90%. 2만 7천 명이 투표했어 벌써. 우와, 2만 7천 명. 예, 한 시간 반 만에. 네. 예. 근데 정청래 90%, 김민석 7%, 송영길 3%. 이게 이제 뭐 물론 박시영 TV 주로 보는 시청자 늘 이야기합니다. 구독자들이 주로는 뭐 개혁 성향이 강한 분들이기 네, 때문에 네. 정청래 지지가 많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요. 선호 투표제를 봤어야죠. 근데 저는 참 그거 맞아. 선호 네. 투표자, 결선 투표제 그거 그 행정소송 가처분 들어갔잖아요. 네. 그거 내일인가 뭐 나온다는 것 같은데. 기각된 것 같은데. 아 기각됐습니까? 저 그렇게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한 번 더 기각-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됐을 가능성이 높을 예,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당규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예, 그게 노력을 했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이 결정이 됐고 됐기 해가지고 예, 아마 기각되거나 대신 그 얘기는 꼭 해야 그럴 됩니다. 것 지금 같은데. 제가 오늘 국회 취재하고 왔는데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안 되는 건 딱딱 잘라서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가는 거는 좋지만 잘못된 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딱딱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이야기 하라고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 토론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나 뭐 네.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아쉽다기보다는 정청래 후보를 보면서 원래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싸움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당하고 싸울 때 다른 쪽하고 싸울 때는 엄청 대차게 아주 그냥 가루를 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편이랑 싸울 때는 그렇게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많이 참고 그다음에 별 싸울 의지는 좀 없어 보이는 근데 그런 느낌 어제 받았어요. 한민수 의원이 오늘 뭐 매부쇼에도 그 얘기 하던데 개헌 때 네. 함께 맞아, 그 얘기 싸웠던 계속 했잖아. 정지고 전우다 네. 뭐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새기면서 네, 네. 네거티브나 세게 공격하는 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선을 지켜야겠다라고 네, 다짐하신 것 같아. 지금 전당대회 출마자분들이 이제 몇 분이 나오셨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저는 세간의 비판을 질문하고 그럼 후보자분들은 해명의 기회로 삼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뭐 만들어내고 하면 천하의 나쁜 놈이지만 네. 존재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는 예. 겁니다. 모든 분들 네. 다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꼭 해명의 기회로 잘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이제 컷오프 됐던 이건태 의원 그리고
박성중 의원이 김용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친명연대를 이제 구축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재명 정부는 구조적 다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명연대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를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세간의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건태 후보님이나 전 후보 그다음에 이제 박성준 의원님이나 저하고 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막역한 사이였고 특히 이건태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맞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검사 출신 이 법률가들을 봤는데 정말 이 정의로움이 대단하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도 그때 간사하면서 역할을 하셨죠. 굉장히 크게 이 다른 자기 의정 활동을 희생하면서 정의를 네. 밝히기 위해서 물론 그때 국정조사하면서 제 사건도 굉장히 많은 진실이 나왔습니다. 네. 철거업자한테 돈이 갔다는 진술까지 나올 정도로 저는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 이건태 의원이 좀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경쟁하면서 그랬는데 아쉽게 이렇게 탈락을 했고 저와 똑같은 또 이신점심으로 그렇게 네. 저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 주신 것 네. 같고 거기까지는 박성준 의원님도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까지는 예, 예, 아름다운데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친명연대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정부는 지금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좁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네. 반청년대. 네. 난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는 예.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친명 연대에 대한 해석이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근 70%에 육박하는 굉장히 네. 호평을 받으면서 선전을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 세력은 갈수록 많을수록 좋다. 당연합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외연이 넓어지는 구조적 그렇습니다. 다수라든가 네. 이런 분들도 저는 광의의 친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저의 최고위원 관련해 가지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범위에서 본다면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시기 때문에 친명이 넓어지는 거는 좋은 거고. 그 좋은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계신 분들이 그 안에서 저를 지지하는 거 저는 감사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8분의 후보 중에서 7분이 다 국회의원 분들이신데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 의장님께서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김부겸 선배 같은 경우도 네. 대구에서 그렇게 힘들게 선거를 치러서 그동안 뭐 언론 나오지 않고 계신데 저를 만나서 저를 지지해 준다고 네가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 네. 가교 역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김대중 재단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또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 의원님께서도 네. 의장님께서도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저를 지지해 준다 열심히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김정희 네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뭐 개파 친명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연합군, 네. 연합 함대가 지금 형성돼서 평당원 김용을 도와주고 계시다. 네. 이렇게 좀 자부심을 좀 표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분들이 그 도와주시네요.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후보님은 이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보님의 말과 행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짓게 돼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죠? 오늘 이제 자타공인 이제 최측근이니까. 그래서 우리 후보님의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을 때, 그리고 우리 김용 후보가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받을 때 매불쇼가 정말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네, 진짜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제대로 된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우리 매불쇼 반명 채널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매불쇼는 어려울 때 우리
진보 진영의 네.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들에게 저는 위로를 주는 그런 대단한 방송이었고 특히 우리 매불쇼에서 우리 최혁 앵커님의 그 유머 코드가 있는 유머가 대단해요. 코드가 있는 네, 너무 저평가돼 있어. 이 방송은 정말 경계를 허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최욱의 매력에 네. 빠지게 했고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요 다음 질문을 위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 질문이었습니다.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네. 그 매불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방송을 보고 뭐 누군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후보님은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극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평가 뭐 저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극우와 다를 바 없다 이 표현은 제가 이제 다른 거 설명하면서 네. 부과된 것 같고 그건 본질이 아니고 저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그동안에 우리 진보 진영에서 해오셨던 많은 역할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네. 이번 최근에 일련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위기에 놓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지방선거.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지방선거의 패배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책임과 반성 이런 부분이 사라지면서 책임 공방에 있어서 청와대 이재명 정부에다가 이게 넘어가는 그런 게 이제 발단이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내부의 신뢰를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조금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은 네. 처음에 그 ABC 가치 이익론 그죠? 그다음에 뭐 재건축 증축론 그다음에 뭐 필패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선 그 썩는 어물전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발언이 많이 좀 완화되셨지만 이 모든 거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계 개편에 대한 의혹,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의문, 이런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는 비판하고 비난은 다르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네. 이거를 충분히 진위를 담을 수가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이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리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공감대 그다음에 저의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거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네. 뭐 후보님의 평가는 뭐 잘 네. 전달이 된 것 같고 그 평가를 평가하는 거는 또 각자의 몫인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시민 작가를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 네, 입장이거든요. 예. 이건 뭐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니까. 그런데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반명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줄여나가는 행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 전당대회 이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외연을 넓히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1인 1표주의 그다음에 당원 주권주의,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국민 주권과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거를 양대축으로 그렇습니다. 성과를 내시니까 국민들이 70%에 육박하는 네. 지지를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게 발전돼야지 우리가 2년 후에 총선, 네. 4년 후에 우리 민주정부의 재집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모든 우리 함께하는 분들의 지상 똑같아. 과제인데 네, 과제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 평가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선을 그려가지고 정파적으로 나누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예비선거 발표 이틀을 앞두고 클린 선거 가자. 네. 네거티브 하지 말자. 네거티브 지향해서 빨리 이거를 좀 우리 한 달 후에 있으면 우리가 동지적으로 같이 봐야 될 사람들이다. 네. 이러는데 이후에도 지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굉장히 갈등이 촉발되고
연결되고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그런 궤도로 돌아서서 우리가 8월 1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일부터 그렇습니다. 당장 합동 연설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안착시키고 2년 후에 총선 진짜 승리하고 4년까지 재집권의 힘을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맞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예. 지도부를 지도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그냥 거기에 천착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무슨 뭐 누구에 따라 가지고 누구에 따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유, 네. 모든 기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당기면은 그러면은 이전 후에 총선의 지금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졌을 때 야 이거 민주당 걱정되죠. 찍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제가 현장의 걱정돼. 목소리를 가지고 평당원의 마음으로 해서 그거를 살기 위해서는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정말 기존에 있었던 문법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제가 청년 문제도 목소리를 세게 내는 겁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이 지금 실천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제 네. 진심이라고 이렇게 아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보석되고 이제 매불쇼 나오셨을 때 제가 받은 느낌은 참 뭔가 이거 호인이다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은 좀 발언이 조금 날카로우셔가지고 아니,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제가 진짜 제가 그러니까 이 예비 선거하기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상대 공격하지 말고 네. 이렇게 아울러는 이런 역할로 나는 가야 돼 그런 생각했는데 네. 야 이게 선거에 치러 빠지더라고요. 점점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 가끔씩 이렇게 네. 일탈하는 거는 이 우리 선거에 후보님은 뭔가 호인 이미지를 좀 강점으로 내세워 주세요. 제가 네. 정말 뭐 이 많은 후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김용희가 정치하면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게 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그래도 정치 그러면은 저는 성쌓지 않고 길 내는 사는 게 정치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김용 개파, 김용이 꾸리는 친명 개파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보석 나왔을 때도 우리 매불쇼 출연했고 네. 우리 황희도, 황희도. 오창석, 예. 김규현 이런 젊은 분들. 오창석이 왜냐면 장서가 잘 있지?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민주당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산. 네. 저는 박수산 정말 뭐 이런 민주당은 분들이- 아닙니다. 저도 매불쇼의 미래로 민주당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이런 네. 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그렇습니다. 기존의 정치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이거든요. 근데 후보님, 네. 이거 현실이니까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이제 몇 명 이렇게 좀 거론하셨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름만 나와도 우리가 까르르 하면서 우리 서로 행복하고 우리 진짜 한 길로 가자 한 방향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벌써 몇 명 얘기했잖아요. 다 키 조그마한 애들인데 서로가 지금 반목하고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히 안타까운 건 이재명 정부가 하나가 되고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벌써 이렇게 반목하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뭐 누구 욕하지 않으면 반명 우리는 친명 연대해. 아니 이게 친명 연대면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이런 거 좀 안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충청 지역 합동 연설회가 시작됩니다. 예. 이 연설회가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비전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정견, 그다음에 본인의 역할, 우리 민주당의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런 걸 담아서 얘기하게 되면은 네. 지금 우리 최욱 앵커님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네. 그런 부분은 점차 사라질 거라고 생각되고 고맙습니다. 제가 네. 또 8월 17일 날 들어가면은 확 없애버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